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요, 이 치매보험 정말 필수라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나라는 인식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더 비싸지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저렴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쏙 골라갈 수 있는 실속형 치매보험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병자분들 이어지는 코너 토마플랜 ABC 시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플수록 더욱더 준비가 필요한 이래줄한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좋은 보험들 가성비 챙겨서 만나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일단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전화번호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필요는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똑똑하게 치매보험 준비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보험료 중에서 인상이 많았던 게 실손의료비 그리고 치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치매보험 얼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증권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진단자금과 생활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저렴하게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 많이 알겠지만 치매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치매라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노화, 그렇죠? 그리고 이상 단백질이 쌓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잃게 되고 치매가 발병한다고 하는데, 치매 진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5년 31만 6천 명에서 2019년은요 49만 5천 명으로 약 17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죠. 이상 소견이 보여서 치매인가 하고 검사받는 진료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는요, 계속해서 완치 없이 관리하면서 늦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환자 수가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국가 관리 비용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의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발병이 된다면 환자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관리 비용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하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겠지만요, 노인 10명 중에 약 3명은요, 치매이거나 치매 전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억력 감퇴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고요, 폐화가 되기 때문에, 뇌에 노화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치매이지만 약 30%가 넘는 이 통계 수치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앞으로 발병하게 된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요, 치매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치매 종류를 보면은요, 알츠하이머라고 해서요, 뇌의 노화와 퇴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요 74.4%이고, 기타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뭐 뇌출혈, 사고로 해서 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치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으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치매는요.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가 나가게 되고요. 중증 치매가 오게 되면 생활비를 받게 되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치매 진단 코드 같은 건 이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의사의 종합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치매들이 다 안에 속해 있고요. 코드는 F코드를 쓰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치매이지만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G30 코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치매가 발병했었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치매 확정을 받을 텐데요. 이런 코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볼 텐데요. 우리가 누구나 60세가 넘으면 이제 깜빡깜빡하는 이런 전조 증상들은 있지만 이것이 다 치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60을 넘고 70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점점점 발병 확률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부터 80세 이후에 급격하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요, 좀이라도 더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연령대별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여성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요, 치매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치매를 안 걸린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치매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요. 70세가 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가 발병한다는 거죠. 70까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5세부터 79세, 80에서 84세, 5년 단위로 끊어보니까요. 75세 이후에 정말 많은 치매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일 질병으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암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으로서는 갑상선, 암이 단연 1위고요. 협심증이나 뇌경색, 이 부분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단일 질환으로서 3위가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통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치매하면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경제적인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질병 중에 하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모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자녀이거나 나이가 먹으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치매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요. 치매가 진단을 딱 받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걱정을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은요. 치매 진단 받고도 12.6년 이상을 살죠. 실제로 점점 의술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15년, 2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발병하고도요. 굉장히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생존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미리미리 이제 연금처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이 비용은요. 연간 약 2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저축을 해야 될까?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요. 만약에 치매 발병 후에 5년 생존한다. 그럼 얼마 들까요? 약 1억 원 정도. 연간 2천만 원만 잡아도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발병 후에 10년을 생존한다. 그렇게 되면요. 2억이 되는 거죠. 네, 평균 12.6년 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5년을 생존한다 그러면은 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네, 저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5년 생존할 때마다 1억 원씩 증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20년을 생존한다. 60세 또는 70세에 발병해서 90세까지 산다고 하면요. 20년 한다 그러면요. 4억이 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으로는 절대로 모으기가 힘든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치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 첫째, 경증 치매 진단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중증도, 그리고 중증. 이 세 가지는요, CDR 척도로 산정하는 이 치매의 기준이 되는 이 점수에 따라서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경증과 중증도와 중증, CDR 1, 2, 3점에 대한 진단비 하고요. 그리고 중증일 때 평생토록 매월 생활비를 줘가지고 그걸로 간병할 수 있는 이 생활자금까지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치매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간병인 지원비 특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치매 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입원을 하시게 됐을 때 입원 일당으로 10,000원 또는 20,000원 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시설에서 입원하시더라도 입원비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약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파킨슨 진단비랄지 치매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뭐 20,000원, 30,000원 입원비 특약을 따로 가입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장을 과연 얼마나 받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예시하려고 하는 것은요. 진단비를 2,000만 원,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평생 받도록 이렇게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려 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요. 평균 15년 정도 생존한다라고 하면 약 2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5년 생존 시마다 약 1억 원씩 늘어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매월 111만 원씩 적금을 15년간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면서 또 노후 준비하면서 111만 원씩 치매를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저축을 할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매월 111만 원씩 치매 비용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경도 치매 500만 원, 중증도일 때 500만 원 각각 받고, 중증일 때 일시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매월 생활자금을 평생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적금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억 원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2억 원 정도 또는 3억 원, 20년 생존하면 4억 원까지 든다는데 과연 나는 111만 원씩 저축하지 않아도 될까? 가능하죠. 자, 나이를 제가 40세, 50세, 60세 해봤습니다. 가입은요,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만기를 90세로 할 수도 있고, 95세로 할 수도 있고, 물론 100세로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40세가 90세 만기나 95세 만기로 하시게 되면요, 3만 원대 가입 가능하시고요. 여성은 4만 원대. 여성은 더 오래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성은 4만 원대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도요, 4만 원대. 여성은 5만 원, 6만 원대. 이렇게 90세 만기로 하시든 95세 만기로 하시든 보험료는 3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보통 나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만약에 90세 만기로 내가 20년 납입을 한다. 저축을 하면 2억을 모으려면 월 111만 원씩 가입을 하셔야 되지만 불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보험으로 한번 가입을 한다 치면은요. 40세 같은 경우는요. 월 생활비 100만 원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예시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경증에 500만 원, 중증도에 5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1,000만 원, 총 2,000만 원 진단비 받고 월 생활자금 100만 원씩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 받는 조건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를 한다 그러면요. 남성과 여성의 약간 보험료는 달랐지만 보통 3만 원대, 4만 원대, 6만 원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총 보험료 보겠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2억 정도 되는가요? 네, 40세가 가입하게 되면요. 828만 원으로 충분히 이 2억 원 이상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15년만 생존한다고 하면요. 2억 정도 들었는데요. 총 납입 보험료는요. 828만 원으로 2억도 가능하시고요. 20년 생존하신다 그러면요. 4억까지도
이 보험료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2억, 3억, 4억까지 언제까지 살아계셔서 치료를 받을지 모르는 이 치매에 대해서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 총 납입 보험료를 보시면요. 30대, 40대, 50대 8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면요. 2억, 3억, 4억까지 생존 기간 동안 내내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간병자금을 포함한 이런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80세 시점에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았다. 납입이 끝났는데 치매가 없고 건강하다라고 하시면요. 이때는요. 해지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가 걱정스럽지 않다. 정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80세 이후에요. 언제든지 만기 전에 혹시라도 해지하시면요. 이 자금을 노후자금,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요. 30세부터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중증 치매 진단 받으실 때요. 진단자금 말고도 매월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평생토록 간병자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납입 완료 후에 치매가 없고 정말 건강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때 해지해서요. 이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노후에 쓰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언제까지 치매 진단 후에 사실지 모르겠으나 15년, 20년, 30년을 산다 하시더라도요. 이 보험료만 내시면 한 푼도 오르지 않고요. 이 보장을 전부 다 해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 그리고요. 혹시 진단 후에 사망하시더라도요. 36회 보증 지급 즉 진단자금 2천만 원과 36회 3,600만 원은 월 생활자금을 해서 총 5,600만 원을 보증 지급하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의 보험료를 가지고요. 최소 5,600만 원 이상 아니면 4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이 치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렴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치매는요, 내게 나누겠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올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더욱더 이제 필수 보험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만큼 좀 비싸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치매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자, 초기 치매 때 진단비 500만 원 일단 준다고 하고 중증 치매 때 매달 100만 원을 평생 동안 준다고 하니까 이게 몇 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이라고 해서 놀라셔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2833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치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해 놨다가 치매 환자가 이 보험을 청구하는 걸 잊게 되면 어쩌지요? 라고 이런 걱정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본인이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게 자꾸 치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가입 시점에요. 사망 시 수익자는 아니면 생존 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정 청구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를 지정 청구 대리를 해놓으시면 그분을 통해서 진단자금과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입 시점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정 청구 대리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때 대리인으로 대신 청구해 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가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597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만약에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매달 받는 거 있잖아요. 간병비 이것도 끝나게 되는 건가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아까 또 평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만기를 90세로 하든 95세로 하든 그 안에 중증 진단을 받게 되면요. 진단비뿐만 아니고 그 시점부터 생활비를 평생 받기 때문에요. 만기가 지나도 90세 지나고 95세 지나고 100세가 되더라도 생활자금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네, 치매보험 중에서도 뭐 5년만 생활비 주고 아니면 15년만 생활비 주고 이런 치매보험도 보셨을 텐데 자,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은요. 내가 돈을 다 냈다라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 죽을 때까지 평생 준다고 하니까 이왕 가입하시려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뀌면서 필수 보험들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치매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치매보험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고 싶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연락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아플수록 준비해야 되는 2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보라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유병자분들이 2대 질환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낸다 그래도 가입을 맞아요. 안 시켜줬던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한 2, 3년 전까지는 이런 분들이 이제 유병자분들이 가입을 하기가 어려우셨는데요. 예. 요새는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분들에게도 몇 가지 조건만 이제 심사만 진행이 돼갖고 통과가 되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도 이제 보험 시장에서도 그렇죠. 가입을 할 수 있는 문을 좀 활짝 열어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유병자라면 뭐 약을 뭐 간편하게 좀 조금 드시거나 그렇죠. 건강해 보이셔도 생각보다 유병자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험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 2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플수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기 전에도 가입을 해야 되지만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플수록 조금 더 보장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통계청에서 9월 달마다 전년도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들이 통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망 원인 탑 10에서 2020년 9월에 발표된 2019년에 사망된 원인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워낙 이제 보험 플랜 119로 진행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1위부터 한 3위까지는 맞추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떤 거에 1위인 것 같은지 알 수 저도 있으세요? 이제 오래 방송했으니까 눈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뭐 암이랑 네. 2대 질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순위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1위는 역시 암, 그리고 2위
2위, 3위, 4위, 5위까지 심혈관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자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다른 것들은 파란색으로 있는데 빨강색으로 표시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이 심혈관 질환이랑 네. 뇌혈관 질환, 당뇨 이런 거 있네요. 네네. 이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2대 질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2대 질환이라고 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이랑 뇌 쪽에 있는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선행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동맥경화 등과 같은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혈관 질환만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선행 질환들도 뇌혈관, 심뇌혈관 질환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그 선행 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한테 많이 좀 생긴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뭐 음주 대표적으로 남성분들이 혈압 쪽이나 이대 그쵸. 질환 쪽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네. 들었는데 뭐 여성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대 질환이 중년 여성들한테도 위험한데요. 중년 여성들에게 위험한 질환들을 보시면 복부 비만, 또 자궁 질환, 치매나 골다공증, 그리고 또 각종 혈관 질환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보통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바로 이것이 이제 폐경을 겪고 나면 이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혈관이나 심장에 그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급 감소하게 되는 폐경의 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수치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폐경 전의 여성을 보시면 이러한 그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들이 10% 이내로 아주 적은데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들에게 보면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성분들, 특히나 중년이 넘으신 분들이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이대 질환은 이제 보험 방송 조금만 보시면 중요한 거 아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범위 설정 네.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험 플랜 119의 애청자님이시라면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뇌혈관과 심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그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 범위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다른 그 보장 범위보다 가장 크고요. 나는 이전에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험을 이미 잘 들어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게 아마 그때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뇌출혈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 이외의 질환이 걸리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또한- 그러니까 네. 이대 질환 보험이 있으신데 이 범위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놨다라면은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요, 뭐 조금 더 못 받고 아예 그냥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CI 보험이라고 해서 네. 아주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이 있으신데 여기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더 좁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랍에 있는 보험증권을 보셔서 내 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가야 되는 게 지금 유병자인데 네. 이런 범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고 맞습니다.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요즘 수술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심뇌혈관 질환이 바로 발생되는 이유가 혈관이 막히거나 예.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올랐을 때 그 혈관이 그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클립 결찰술 또는 코일 색전술과 같은 시술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술들이 간단해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번 수술하신 분은 계속 아마 이제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많이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픈 분들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보험을 준비했는데 네. 아프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꼭 중요한 이대 질환인데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아프면은요 더 챙겨야죠. 그렇죠. 예전에는 가입을 원하셨는데 막 거절당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예 지금 손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을 잘 보셔야 될 게 아픈 분들도 이제는 이대 혈관 질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가능한 보험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325, 335 이렇게 숫자로 불려져서 뭔지 잘 헷갈리실 분이 있는데 지금 잘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네. 325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이 없는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이나 수술이 없으시면 가능한데요. 요새는 335라고 해서 이 조건을 조금 강화하긴 했지만 보다 가성비가 좋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그리고 그 3년 이내에는 입원 수술력이 없거나 5년 이내에는 말씀드린 6대나 8대 질병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거는 보험사마다 약간 좀 다른 그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이 이 바로 335 보험으로 이제 조금 가성비 좋게 네. 보장을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A사와 B사 모두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입 연령은 90세까지로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진단비가 A사는 1,000만 원씩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수술비는 2,000만 원 보험사 모두 동일한데 각각 최저 보험료가 A사는 4만 원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돼야지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보험사의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게요. 한 얼마 정도일까요? 유병자라서 비쌀까 봐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실 텐데 한번 보시면 일단 수술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각각 1,500만 원으로 하고 진단비를 1,000만 원으로 준비했을 때 A사와 B사의 경우 40대의 경우에는 A사가 조금 더 저렴하십니다. 근데 최저 보험료가 A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 그리고 B사의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B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보시면 B사가 조금 더 금액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325 유병자 보험보다 저렴해진 게 335인데 그 맞습니다. 중에서도 저렴한 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원픽은 왠지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B사요. 네, 맞습니다. 네, 저의 오늘 원픽은 네. 바로 최저 보험료가 A사, B사 중에 조금 저렴하고 보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B사가 저의 추천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내가 유병자인데 돈을 낼 테니까 이 이대질환 보험 가입시켜달라라고 해도 보험사에서 아예 거절을 했던 보험이 이대질환 보험입니다. 자, 가입 자체가 2, 3년 전만 돼도 안 됐는데 지금 가입 가능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던 325 유병자 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조건만 통과되면은 335라는 조건만 통과되면 저렴한 보험, 그 중에서도 더 저렴한 보험으로 유병자 2대 혈관질환 보험 소개해 주셨으니까 나는 예전에 가입이 거절이 됐습니다. 혹은 좀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런데 혈관질환 보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기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문을 두들겨 주시고요. 자, 오늘은 한보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앱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 아주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한 거를 예. 한 번도 좀 점검도 안 받아봤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도 막 이러고. 예. 근데 또 실손 부분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문의하게 됐어요. 네, 꽤 오래전에 가입하신 것 같긴 합니다. 뭐 2005년도부터 가입을 하시고 오늘 처음 좀 뚜껑을 열어볼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9이에요. 40대 네. 후반이시니까 특히 지금 아픈 네. 곳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네네. 네, 오늘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40대 후반인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해 주셨네요. 2005년부터 H생명의 플러스 건강보험, 그리고 다음으로는 A생명의 원스톱 암보험, 그리고 H생명의 종합종신보험까지 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이시고 다행히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오늘 처음으로 또 보험을 열어보고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리모델링이 필요할지 맹충원 주무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증권을 보니까 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는데 아, 네. 굉장히 건강하시죠? 네. 그런 편이죠. 네, 제가 얼굴은 못 뵀는데 엄청 건강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하신 분들이 보면은 네. 보험이 아주 예전에 해놓고 보험이 쓸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선고할 일이 없으니까 새로 보험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심지어 오늘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3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총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적게 보험료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동안 보험이 네. 좀 나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항상 뭔가 좀 궁금하셨어요? 사실 좀 뭐라 그러지, 그냥 저는 이게 당연히 다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관심이 사실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고 뭐 주변에 이제 막 이런 주변 얘기를 아, 하는데 네네. 제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서 보니까. 그래서 좀 서걱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문의를 해본 거예요. 제가 부담돼요, 이 사실은. 증권을 보고서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장점이 일단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이 지금에 와서 이게 지금에 와서의 또 장점인가라는 것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은 좀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네. 좀 짚어드려 볼게요. 네. 증권을 요번에 저희 쪽에 보내주실 때 왜 최근에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다도 잘 모르니까. 예, 제일 먼저 보험을 준비하신 게 건강보험이에요. 2005년도였었고요. 네, 그 맞아요. 당시에 보험료 약 33,000원 정도를 내셨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 계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안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라고 그래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계약, 특약 이런 거 나눠져 있는데 이 보험이 제가 되게 고민스러웠던 보험은 뭐냐면 주계약에 들어있는 진단비는 솔직히 저는 별로 그게 저한테 마음에 들지는 않는 부분인데 입원비는 또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주계약이라고 하나 묶여져 있는 것 중에서 고민스러운 보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이 주계약에 들어있는 진단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뇌출혈 뭐 이렇게 써. 네네네. 일단 뇌출혈 맞췄습니다. 네. 왜냐면 뭔지 알아야지 내가 네, 네. 청구하실 수 있는데 청구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진단비가 5가지가 뭐냐면 일단 암은 아니었어요. 아, 네. 예, 암은 없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이렇게 5가지 진단비예요. 그러니까 진단비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진단비로만 되어 있다. 이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입원비랑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진단비가 지금에 와서 보면 확률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진단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발견을 늦게 해요. 2005년 되면 엄청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발견을 늦게 하니까 발견하면 거의 말기 막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조기에 발견하잖아요. 미리 병원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이제 암보험을 또 준비를 네, 맞아요.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돈을 내시는 걸로 준비를 하셨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암보험이다 보니까 암만 보장해줘요. 네. 근데 암만 보장을 해주는데 4천만 원 보장해 줍니다. 근데 이 증권의 특이점이 있어요. 5년마다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안에 5년마다 4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네, 저기 축하금처럼. 그쵸, 죠. 네네네네. 아, 네, 그거는. 네, 이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5년마다 암에 걸리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금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축하금처럼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만기가 되면 또 4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총 내가 낸 거에서 360만 원 정도는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고 일단 보험이 끝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3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덜 손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약간 여기 부족한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 소외감에 대한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외감 같은 경우가 10%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암을 4천만 원 보장을 받는데 소외감, 제자리암이나 경제성 종양이나 이런 암에 내가 만약에 발병을 했을 때는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일반암도 보완을 더 하셔도 좋고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사암이라고 또 얘기 많이 하죠. 유사암은 필히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보험이고요.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가 이 종신보험인데 앞에 종합자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종합적으로 다 해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다 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보장도 하셨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같은 것도 조금 들어있고, 세 번째는 실손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분 두 분이 여기에 같이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네. 자녀분 실손보험이 여기에 있는 거는 아셨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큰애도 이제 성인이라서. 네. 얘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저도 실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실손도 없다 그러고. 아, 네, 거기에 애들은 들어가 있는데 또 다 큰 애를 계속 이걸 해야 되나도 고민되고 그게 사실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였었어요. 실손 때문에. 자꾸 전화 문의가 네네. 막 오니까. 네, 맞아요. 네. 아이들 실손보험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일단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 실손보험 좀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 실손보험은 있는데 정작 시청자님의 실손보험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 아이들을 위한 보험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보험이었는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네. 보험인데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일단 종신보험의 역할도 하는데 중간에 정기보험이 있어서 5년 네. 납으로 짧게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아마 한 5년 전부터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확 줄었을 거예요. 한 10만 원 네, 맞아요. 돈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죠. 10만 돈 주니까 이거 내가 보험이 되게 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안 정기 사서 그런 줄 보장, 사망 보장이 5년 납으로 네. 되어 있어서 납입이 끝나신 거예요. 그거는. 아, 네. 예, 이미 끝났고 그런데도 보험료가 그거 줄어든 거 이후에는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왜 올라가냐면 그 안에 3년 갱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망보장으로 갖고 있었던 건 이미 납입이 끝났고 그러면 네. 체감적으로 보면 자동이체를 시켜놨을 때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0만 원이 줄었으니까 이 보험은 되게 싸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갱신에 의해서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보험 갖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오래돼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정리를 굳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처음에 건강보험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네네, 거요? 건강보험도. 네네네. 왜냐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좀 맞는 그런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지 환급금을 좀 활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지 환급금이 네. 전화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산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좋아하진 산. 않지만, 네. 가본 적 없어도 바라본 적은 있으시죠? 네네네. 산을 보면 꼭대기가 가장 높잖아요. 네. 보험이 해지환급금이 그렇게 생겼어요. 점점점 올라가다가
위에 정상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끝날 때 해지환급금이 내려왔을 때 보장을 못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해지환급금이 조금 올라갔을 때 지금 그냥 그렇죠. 활용을 그냥 하시고 새롭게 요즘에 맞는 그런 보험들을 추가적으로 좀 네.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 그냥 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 종합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 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갱신을 조금 네. 없애고 지금 네. 새롭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녀 보험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 보험이 아이가 그 성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 성인이면 성인 보험을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학생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작은 아이에 맞는 보험으로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간호비용하고 네. 그다음에 실손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새롭게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암보험은 잘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발병률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지금 준비했었던 세 가지 보험이요. 네.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예요. 몇 세에 끝나는지 아세요? 보장이? 네. 네? 80, 80세. 네, 80대. 네네, 80세에 네. 끝나요. 그때 네. 80세 다 끝났는데 80세에 왜 끝났냐면 가입 당시에 모두가 80세에 끝나는 보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게 최선이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이 전부 다 무슨 생명보험, 무슨 생명 되어 있잖아요. 네. 손해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약간 편식하셨어요. 네. 네, 야채만 드시거나 고기만 드셨어요. 같이 안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80세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세 특약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거는 손해보험 쪽에 100세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혈관 질환 쪽 위주로 진단비나 수술비를 좀 준비하시면은 그 전에 내가 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분명히 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손보험은 7월 달에 개편이 되니까 네.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꼭 6월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급한 거는 요즘에 혈관 질환, 오늘 테마 시간에도 한보라 전문가님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시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세 번째는 그래도 갱신보다는 비갱신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너무 건강하시다고 했으니까 네. 건강하신 분들은 특히 갱신보다는 비갱신을 먼저 선호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비갱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녀분을 실손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이왕 매달 돈 내시잖아요. 확률 높여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15년을 넘게 묵힌 그런 보험들도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네네. 아쉬웠던 부분들만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100세 만기에다가 보장받는 그 확률을 훨씬 높여드린 거니까요. 네네. 보험료까지 10만 원 뚝 떨어졌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저에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실시간 문자 하나 들어왔습니다. 0778님께서 방금 테마플랜 ABC 시간에 만나본 유병자 보험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이분은 2년 전에 스텐트 수술을 했는데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이 가입이 가능할지, 어떤 이대질환 보험 가입 가능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대 질환 중에 아까 오늘 테마 플랜에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유병자 플랜이었는데요. 325, 335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 주신 거는 2년 이내이시니까 2019년 5월 이전에 만약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다면 335는 안 되지만 325 보험으로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보험료나 가입 여부는 전문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가입된다고 수술 받으셨어도 저희 시청자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2대 혈관질환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